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파주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상엽 후보를 모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시민과 만나보려고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보니까 네, 분당이랑 어디더라? 그 남양주 뭐 다른 데서는 후보 검증단을 예, 지역위원회 자체 내에서 만들어 갖고 이제 발표회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주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 지역 신문사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앞서서 예비 후보들 파주시를 맡겠다라고 이제 나오신 예비 후보님을 모셔서 이분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당에서 후보를 딱 결정한 다음에 우리는 그냥 OX 찍는 식으로 뭐 1번, 2번 찍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비 경선 과정도 굉장히 아,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신인들은 자기 알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시민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열심히 뛰는 예비 후보들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 때부터 관심을 갖고 후보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 본 투표 때 또 이제 투표를 하시고 이렇게 시민들 스스로가 좀 앞서서 네.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협 후보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기소개 예, 부탁드릴까요?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대 젊고 강한 추진력, 파주 사람 이상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이제 40대 중반이고요. 이제 젊고 강한 추진력. 부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 준비된 안보 경제 전문가 파주시장 예비후보 이상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젊어서요. 좋습니다. 네. 예. 그 나이 때는 돌을 씹어 먹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파주시장 예비후보 중에서는 이제 가장 젊습니다. 이제 네네. 올해 45이고 만으로 44세인데요. 네네. 중앙에서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경기 북부에도 90년대생들이 온다. 그 후보들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젊다라는 기준이 이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파주시장 후보 중에서는 가장 젊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예전에 70년대만 해도 40대 기수론에서 40대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막 네, 그렇습니다. 당내 대표 경선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40대가 사실은 모든 세대의 허리니까 네.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한참 일할. 네, 예. 네. 그래서 젊으신 분이 도전을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후보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후보님한테 44살이라고 했습니다. 44살 내 인생의 한 컷 사진을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야 좀 후보님을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보님한테 사진을 부탁했는데요. 그 사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저에게 이제 표창을 주던 사진입니다. 저는 이제 한 12년 전부터 이제 국방위 중앙부대에서 보좌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인수위를 거쳐서 현재 이제 국방 전문위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 접경지역 균형발전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국방 정책을 총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관련법을 이제 저희가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실무로 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설립이 돼서 지난 2020년 이제 국정감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2020년 국정감사 때 40년 이후 처음으로 육군 참모총장이 광주 시민분께 사죄했던 그 사진입니다. 참 이제 제가 이제 전라도 장성 출생을 놓고 국방 분야에 10년 이상 일을 해오면서 실은 이제 그러한 과거사에 대한 거를 정확히 사죄 드리고 그러한 논란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 이런 게 제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인생의 사진 한 컷이 아닌지 네네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네네. 네. 아, 그럼 5.18 진상규명위를 만드는 법안이랑 실무에 관련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법안을 또 만들었고 위원회 설립 지원을 제가 했었고요. 네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2년 전에 이제 육군의 최고의 수장께서도 이제 광주 시민께 사과를 하고. 사죄를 했던 네네. 가장 좀 역사적인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큰 일을 하셨네요. 이거 아닙니다. 아우, 네. 몰라 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예. 예. 안 그러니까 그 후대로 가면 이게 이상하게 해석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또 다른 이제 갈등이 네, 만들어지고 네, 네, 하는 네. 것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큰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그러면 그 인생의 한 컷 사진을 5.18 진상규명위로부터 상을 받는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네. 이렇게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어려웠던 일, 부모님 돌아가셨거나 이런 거는 네.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그거 빼고요. 네네. 혹시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누구나 다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번 20대 대선의 패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마음 아팠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지지자분들을 대신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나아가자는 그 말씀을 대신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좀 상처가 있어서 이게 얘기만 하면 울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상현 후보님은 캠프에서 일을 하셨죠? 저는 이제 중앙당의 전문용이라는 당직을 갖고 있는 부국장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국방 정보위 관련된 공약을 총괄했던 팀장이고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통해서 무엇보다 근접해서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물론 지지자분들에 대한 마음보다 제 마음이 더 이제 슬프고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그런데 지금 파주시장, 그러니까 젊음은 좋지만, 아니, 저 친구 뭐하러 파주시장 나오는 거지? 네.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들 많이 하시죠. 시민들이 하지 않을까요? 예. 예. 그래서 왜 시장에 나오시려고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파주는 저희가 2008년도에 8년도, 9년도 사이에 이제 부모님이 운정 신도시에 정착을 하셨을 때 같이 왔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중앙정치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부처에서 정당에서 이제 국방 관련된 정보위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실은 파주는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 관련된 현안들 이런 일들을 좀 지속적으로 두 의원님과 함께 발맞춰서 일을 많이 해왔던 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는 제 2의 고향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007년도부터 여기 살고 계셨던 거예요? 2008년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정착을 하고 이제 제가 2009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잠깐 서울에 나갔다가 이제 작년에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에 결혼을 했으면 이것이 13년 됐네요. 이제 12년, 13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들 하나, 딸 둘 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셋인 것 자체로 애국자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무엇보다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이제 사역을 하셔가지고 2009년도부터 여기 이제 일산 파주 쪽에서 또 그게 또 봉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친인척 누나 할 거 없이 이제 많이 여기 살고 계시고 현재도 살고 계시고 그때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지 세력들이 파주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왜 파주에 출마했느냐는 이제 제 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 때문에 왔다라는 건 이제 제가 충분히 제시해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선거철만 돼서 오는 뭐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꾸준히 이제 부모님 정착하신 걸 통해서 운정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을 지켜봐 왔고, 또 이제 제가 하는 업무를 통해서 국방 관련된 현안들, 예를 들면 군사보호시설 완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안들을 보면서 파주가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출마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 그러게요. 그 오랫동안 계시고 그러면 애들도 여기 파주인 학교 다니고 예. 네, 그러면은 애들한테는 여기가 고향이겠네요. 우리 이제 큰애가 벌써 6학년, 둘째가 4학년,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막내 늦둥이가 이제 1학년에 네.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예, 한 초등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청암초등학교라고요. 예. 그게 세겠는데요? 셋이 한영대에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네. 또 우리 큰애가 갈 때 우리 둘째, 셋째 다 데리고 오고 하니까, 또 너무 또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예. 부모님은 홀가분 하시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효자, 큰애가 아들이라 그랬나요? 예,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 셋째가 딸입니다. 네. 예. 아들 교육이 잘 되겠는데요? 동생도 케어하는 거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이제 큰아들이 이제 좀 지금 학교에서도 반 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준비 하나도 하지 않고 당일날 가서 공약 발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네. 자기는 무조건 퇴근하고 끝나고 나면 교실의 실내 환경 청소를 하고 가겠다. 학교 후에는? 예. 그래서 그 공약 하나로 이렇게 부회장 당선이 돼서 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은 아들 자랑하면서 본인 자랑하시는 거네요. 뭐 저 닮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고요. 예.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랑 해야 돼요. 왜냐면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아드님, 네. 봉사하는 아드님을 길렀다. 그 사람이다, 이상엽이다, 이 얘기십니다. 네, 파주시에 그동안 있으면서 파주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겠다고 마음 먹을 때는 파주를 이렇게 고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의 핵심 공약은 쭉 리스트업 하면 100개, 2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한 3가지만 딱 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제가 파주의 시장 도전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직 파주가 서울의 1.1배, 서울과 안양을 합친 규모의 큰 면적을 갖고 있는데요. 운정 신도시에 거의 한 2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전체 면적의 88.1%가 아직도 군사보호 시설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자체와 우리 군이 항상 어떤 상생협력의 모델이 있지 않고 서로 남탓하는 이 행정의 연장선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그 규제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게 이제 이 주민들이신 거죠. 게다가 그런 규제가 있으니까 공공개발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4월 말 되면 50만의 대도시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규제와 또 군과의 갈등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저의 파주시장을 출마하게 됐던 하나의 이제 고민이었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저의 정책 공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군사 전문 분야여서 고민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실타래가 풀려졌나 봐요. 그러니까 다양한 전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를 하나의 규격화를 시켜준다든가 군과의 상생 정책을 좀 마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제시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군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맞아요. 식의 정책이 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든 균형 발전이든 공공성의 저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만들어 오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저의 장점을 살려서 이걸 한번 개선해 보겠다. 이게 가장 큰 틀에서의 이제 공약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인터뷰 오기 전에도 이제 몇 분들을 만나 뵀던데, 우리 이제 특히 운정, 파주 갑 지역으로 하는 이제 교통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교통망,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언급하셨던 그 교통망은 교통망의 구축대로
제가 이제 두 의원님들 모시고의 당연히 할 역할인 거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노선이 우리 지역에서만 버스 타고 제2 자유로 진입하는데 30분씩 걸리는 거죠. 저도 운정에서 네. 9030 버스 노선을 타고 국회로 출퇴근하는데 네네. 저희 집에서 이 자유로 진입하는데 그 안에서만 30분씩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해야 될 시간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의 출퇴근에 대한 배차 조정, 그 다음에 일정 지역을 지나서 빨리빨리 좀 갈 수 있는 노선에 대한 조정 방안, 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노선이나 서울 문산 간 도로, 다양한 도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네네네. 있는데 그렇죠. 전 깜짝 놀란 게 금촌에서 문산 방향에 IC가 없었어요. 네, 저도 예. 그래요. 저는 네. 아주 파주 시민이라는 자존심이 너무 뭉개진 거예요. 네. 일개 기업이 더군다나 파주시로부터 토지 수용까지 해서 협조를 했는데 맞습니다. 공감하시는 네, 거죠? 저도 공감을 저 하고. 있잖아요. 예, 예. 티켓 들고 거기 서 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그거를 저부터 하고 싶었던 거고, 네네네. 아니 어떻게 우리 파주 전체를 움직이는 하는 고속화 도로인데 저희 그 금촌에서 문산 방향 IC도 없고,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개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내포리 문산 간 도로도 뭐 일부 연결 도로가 없어서 그 지역 우리 주민들이 한참 돌아가야 되는 문제. 좀 이런 것들에 좀 기본에 좀 충실한 하나의 여건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제 두 번째 공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가 아무래도 두 번째죠. 두 번째가 이제 파주의 교육, 네. 이제 의료 이런 문화적인 건데요. 의료. 예. 네. 뭐다 아시겠지만 뭐 운정에 대한 신도시에 대한 인구 과밀, 학생 과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중고등학교 설립이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전 거기에 이제 좀 나아가서 어쨌든 원거리 이동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그 통학 지원 이런 좀 프로그램을 네. 더 해보고 싶고요. 또 이제 또 우리 북파주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인접해 있는 농촌 지역에 있는 농업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선생님들이 네. 실은 학교 관사나 이런 게 되게 노후되고 네. 또 무섭고 이렇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 거점에 하나 이렇게 좀 통합 관사라든지 아파트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예. 그래서 교직원이든 교사든 교원이든 뭐 방과후 학교 선생님이시든 다양하게 그쪽에서 가셔서 우리 아이들도 공정하게 다양한 교육의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정책을 좀 해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파주의 이 넓은 땅에 우리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당의 자볼드라고 아시죠? 네네네네. 그런 시설을 좀 여기 파주에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가서 진로 체험도 하고 마음껏 그런 체험하고 재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진로 체험관 건립이 좀 이제 교육에 대한 조금 저희 기본적인 비전이고요. 이제 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짧게 드릴게요. 네, 짧게 해주세요. 예. 네네. 아니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의사나 간병인들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국민청원에 네네. 우리 그 북파주 쪽에 계신 분이 아이 낳다가 아이 생명을 잃을 거라고 하는 청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없어서.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산부인과든지 그런 필수적인 인원을 우리가 육성해서 지원하는 방안까지 좀 연계하겠다. 이런 정도의 좀 말씀드리고. 네네네. 마지막으로 아니요. 자르고 싶은데 뭔데요? 네. 파주에 네. 이제는 문화의 메카, 아레나급 대형 공연장을 한번 짓고 싶다. 예. 어디에? 예, 이제 어느 지역은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말 파주에서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할 수 있는 공연장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공연장 필요합니다. 네. 파주도 문화 수준이 높고 그런데 그 어쩌다 큰 공연 하려면은 임진각이 야외에서 하는데 야외는 그 아무래도 음향이랑 한계가 있죠. 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행사 여러 기후라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가람 도서관 정도, 그다음 운정행복센터 정도, 뭐
나 문산 행복센터. 근데 하여간 이게 전용 맞습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상현 후보님이 시장 후보가 되고 또 시장이 되신다면 공연장이 생기겠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장관 정책 보좌관 할 때 우리 그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창작 뮤지컬을 네네. 그 만들어서 우리 한번 예를 들면 뭐 지창욱 강하늘, 네. 엑소 멤버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신흥무관학교라고 예, 하는 그 예, 대대적인 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주에 한 3만석 정도의 2, 3만석 규모의 아리네트 공연장이 있다면 국내 BTS나 뭐 트와이스나 하는 공연 정도만 전반기 후반기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주변의 일본, 중국, 동남아 사람들이 다 파주에 와서 보고 먹고 쓰고 이 자체가 하나의 큰 그러니까 문화적인 국내만이 아니라 네. 해외에 있는 팬클럽들도 이제 예.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이제 경제 활성화에 큰 하나의 축이 되지 않겠냐 네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혹시 후보님은 본인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아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젊고 제 네. 추진력이 상당히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면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얘기의 근본적인 게 무엇이 필요한 건지 저는 고민을 하고 그것을 바로바로 정책에 반영하고 그걸 정책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그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 그거를 추진한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네. 모든 걸 듣는 과정 속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누구나 얘기는 하지만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워커홀릭은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취미는? 제가 취미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자전거 타고 캠핑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 좋아하는 취미가 실은 클래식카, 올드카. 올드카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 옛날 차? 예, 복원해서 잘 이렇게 복원하고 가꾸고 해서 관리하는 그런 제 취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복원한다는 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갖고 있다가 하나 차를 처분했는데 제가 그 94년식 그 브로움 슈퍼살롱 브로움 차량 하나 갖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한 20대밖에 없는 차종이죠. 네. 그런 차를 제가 사서 잘 가꾸고 관리하고 다녀요? 네, 운전도 하고 다니고 예,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난 취미네. 저 혹시 전공이 뭐죠? 저는 역사 문화를 전공을 했고요. 근데 이거 아니 뭐라죠 이거? 네. 이공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항상 옛날 거라고 하는 게 항상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첨단화되고 많은 차들이 있지만 네. 그때 차들을 보면서의 또 뭐 하나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또 그때만의 추억, 그때만의 이런 것들을 또 하나 간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옛날 거를 이제 사서 소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가꾸고 복원하고 그럼 수리도 다 하시고 이제 뭐 제가 다 발품 팔아서 네. 잘 고치는 적 찾아가고 또 부품이 없어요. 네, 부품이 없죠. 그럼 이제 수소문해서 전국에서 또 받다가 구해서 찾아오고 폐차장도 가보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 차가 복원이 돼가고 제 기능을 발휘해가는 과정에서 많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마치 그 죽은 나무를 이게 공들여서 무슨 쓸모 있는 아름다운 이제 뭐 목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느낌 같은 게 나오네요. 훌륭한 취미. 훌륭한 건 아니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빠져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정신을 좀 차려야 근데 제 가족은 싫어합니다. 그러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후보님한테 매력이 좀 많아서 빠져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내가 정신을 좀 차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의 단점은,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쉽게 그렇지는 않은데 네. 되게 의리를 존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혹 피해 보는 게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게 네. 단점이 되기도 한다. 피해를 본다. 제가 하지 않은 거를 제가 다 안아주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다 제가 피해를 본 적도 있고 하지만 그게 전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게 또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걸 통해서 저를 더 많이 알아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상혁은 땡땡이다 이렇게 할 때 네. 거기 네모에 뭘 넣고 싶으세요? 이상엽은 의리다. 아, 네. 의리맨이시네. 네. 네네. 네. 저는 의리라는 단어를 되게 마음속에 정말 좋아합니다. 아, 예. 그렇죠. 세상에 그 세 가지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우정이고 의리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성현이 말씀이 네. 그 성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떠오르네요. 네. 아, 네. 의리.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어서 저는 생각도 못했던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제 오늘 만나서 실은 알게 이제 됐나요? 젊지만 네. 제가 이제 중앙 정치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뭐 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젊음만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게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 같이 충분히 이제 겸비를 해서 더 나아가고 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네. 사실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그렇습니다. 단지 정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욕먹는 일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데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아니면 나는 이런 정치인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관련 분야 업무를 일하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다수의 구성원이 원하면 바꿔야 한다. 그게 제가 정치하는 이유라고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많은 일들을 해왔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남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성 그걸 만들어냈을 때 과정을 통해서의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하는 문제. 우리 군인 가족들이 1년 반에 한 번씩 이사를 가게 되면 군인들이요. 예. 군인 가족들은 그 지역에서 집을 옮겨가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4년 동안 기재부랑 싸워서 군인이 남편이 군인인데 보직이 바뀌어서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그 가족들은 전세대금을 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머물러서 아이들이 정착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게 있는데요. 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 한 15만 명의 군인 간부들이 이제 작년 연말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정치를 찾아가는 게 정치다. 저는 이렇게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정치의 꿈을 언제부터 꾸셨나요? 정치에 대한 꿈보다는 이제 실무자, 항상 보좌관, 뭐 장관 보좌관 이런 실무 총괄을 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있다가 제가 이제 파주라고 하는 이 비전을 시장이라고 하는 정치의 꿈을 꾼 건 한 2년 전부터 됐고요. 그래서 실은 그때부터 제가 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당원도 모집하고 하는데 준비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정치라고 하는 거를 입문한 거는 이번에 이제 파주 시장이 첫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면 꼬맹이였을 때 꿈은 뭐였죠? 실은 저는 국방 쪽을 어떻게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꿈이 군인이었어요? 장군? 꿈이 그러면 안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그렇죠. 어렸을 때 궁금하네요. 예. 근데 뭐 비슷한 동일한 계통으로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딱 보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네요. 경찰을 꿈꾸고 군인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법안과 실무적인 지원도 하고 또 군인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5.18 그 진상규명이와 관련된
활동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랄까 이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전문가 이렇게 네. 봐도 될까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복을 위한 전문가였고,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을 위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네. 파주가 이제 군사보호 지역이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적임자로서 나를 뽑아달라 이런 얘기신데요. 네. 네. 그러면 노래 잘하세요? 아, 그래, 못한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그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네, 예, 네. 시장 후보가 되시면 한번 모셔서 듣기로 네. 하고요. 예. 시장 후보가 되고, 네. 시장에 당선이 되면, 노래 한 곡 한번 하겠습니다. 그땐 두 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주 시민들에게 나 이상엽 이런 사람이니까 잘 봐달라 네. 이런 말씀 마무리 네. 멘트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파주시장 예비후보 이상엽입니다. 말뿐인 정치, 나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선 건 아니고요. 오로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문성을 통해서 파주 시민들께, 파주 시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파주시 균형 발전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로지 일하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항상 그 소신과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파주 시민과 파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파주시장 예비후보 이상엽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